전 세계적으로 재택근무가 활성화되면서 디지털화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디지털 전환 성공률은 한 자릿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역시 디지털화가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변화를 이루지 못하는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또한 일본은 현실을 파악하지 못한 채 여전히 혐한을 이어가며 자신들만의 세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을 대표하는 유명 사이트인 이 채널 운영자의 발언은 한국을 향한 일본의 시선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일본 네티즌들도 이러한 발언에 크게 동조하는 분위기입니다. 피커TV에서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델 테크놀로지스가 2019년에 실시한 제1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동향 조사에 따르면 일본에서 디지털화가 진척되고 있는 기업은 불과 8.5%로 10%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이러한 조사 결과치가 나왔다고 해서 그렇게 비장하지는 않았습니다. 조사를 실시한 2019년 말은 일본에서 개최된 럭비 월드컵이 종료된 직후이며 단지 일본은 이제부터 도쿄 올림픽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 된다라고 하는 고향감에 터무니없는 기대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C19 감염증으로 인해 갑자기 일본의 환경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프레젠테이션 때만 접할 수 있었던 북한이라는 말이 눈앞에 리얼한 현실로 다가올 줄은 몰랐던 것입니다. 북한은 사회 정세나 사업 환경이 예측 불가능하고 불안정한 상태를 나타내며 변동성, 불확실성, 복잡성, 불명확성의 머리글자를 따온 말입니다. 그 상황 하에서 제2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동향 조사를 2020년 말에 실시했는데 여기에서도 디지털화가 진척되고 있는 비율이 전년도를 밑도는 8.7%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2020년이 특별한 해임은 아무도 이견이 없겠지만 다시 일본의 현실을 보면 무력감에 휩싸입니다. 게다가 일본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성공률은 처참했습니다. 2020년 12월 28일에 발표된 경제산업성의 DX 보고서 두 번째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성공률은 3.1%였고 2020년 12월 14일에 발표된 아빈 컨설팅의 일본 기업의 DX 활동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6.6%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C19 감염증 발생 이후 재택근무가 전 세계적으로 활성화되면서 디지털 흐름으로 급격하게 변화했지만 일본은 이 변화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에서는 서서히 사무실로 돌아가는 것을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삼는 기업이 계속 증가하여 지금은 대기업이나 전문직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기업이 재택근무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인 정보시스 워킹그룹이 2020년 12월에 실시한 중견기업 IT 투자 동향 조사 2021년에 따르면 원격 근무를 적극적으로 업무에 편입하고 있는 기업은 11.4%였습니다. 일본에서 C19 감염증으로 인해 디지털화가 진행될 것이라는 것은 환상에 불과했습니다. 일본 입장에서도 2020년은 기다리고 있던 디지털 원년이었을지도 모르지만 같은 해에 발표된 조사 데이터 모두가 일본에서 디지털화는 전혀 진척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가장 강렬한 메시지였던 것은 DX를 가속하기 위해 기업이 취해야 할 움직임과 정부의 대응책을 검토한 DX 보고서이었습니다. 이것은 IT 시스템 2025년의 절벽이라는 내용으로 센세이셔널을 불러일으킨 2018년에 발표된 DX 보고서의 제2탄입니다. 이번에도 지난번을 웃도는 충격적인 것으로 DX에 대해 부문 횡단적 추진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이른바 디지털 진척 기업은 불과 3.1%에 지나지 않았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디지털 진척 기업은 조사 대상 223개사 중 단 7개사 뿐이었습니다. 이 결과는 일본 경제 산업성이 책정한 각 기업에서 간단한 자기 진단을 가능하게 하는 DX 추진 지표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 보고서에서처럼 일본에서 DX에 대한 대처가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는 것은 사회적 분위기도 어느 정도 작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디지털화를 추진하는 기업이 너무 적다 보니 디지털화가 늦어지고 있다는 위기감보다 다른 회사들도 디지털화를 진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급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인식이 기업들 사이에 퍼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일본의 상황이 이러한데도 일본인들은 여전히 현실 도피와 함께 혐한을 일상생활로 여기며 우월성에 빠져 있습니다. 4월 5일 와우코리아는 일본의 유명 커뮤니티인 이 채널의 개설자 및 관리자이기도 한 히로유키의 발언을 전했습니다. 히로유키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파푸아 뉴기니를 예로 들며 한국은 일본의 발 밑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지론을 펼쳤습니다. 히로유키는 인터넷 우익들이 한국을 우습게 보거나 무시하는 동영상을 자주 올리는데 이번에는 시청자의 발언에 회답하는 형태로 자신의 의견을 말했습니다. 자신이 일본인이라고 밝힌 시청자는 한국이 일본보다 낫다고 생각합니까?
독도를 시료 지배하고 있으며 경제나 예술 면에서도 지금 세계적으로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일본보다 한국이라고 개인적으로 말하고 싶습니다라고 질문했습니다. 이에 대해 히로유키는 먼저 한국이 일본보다 우수하다고 생각합니까? 라는 부분에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명확하게 응답한 뒤 이 말투가 표면적으로는 그다지 좋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이라고 전제한 다음 일본은 GDP 세계 세 번째 국가로 경제적 부분으로 봐도 한국은 발 밑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자유주의를 운영하는 면에서도 아시아에서 일본의 위치는 실적을 포함해 신용을 받고 있다. 한국은 최근 20-30년 동안 좋아지고 있긴 하지만 이래저래 중국을 거역할 수 없는 상황이다. 북한을 강하게 대한다고 하면서도 같은 민족이니까 원만하게 수습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 유럽에도 신용을 받고 있는 일본과 같은 수준으로 싸우려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히로유키는 파푸아 뉴기니에 너무 심하게 화내는 사람이 있다면 괜찮잖아. 파푸아 뉴기니가 그 정도 했다고 라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생각으로 운이 좋은 나라라면 개발도상국은 좀 심한 짓을 해도 뭐 어쩔 수 없다. 그들도 노력하고 있으니까 한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며 자신의 견해를 밝혔습니다. 히로유키의 이러한 발언에 일본 네티즌들도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파푸아 뉴기니의 신뢰다. 일본과 한국을 비교하여 우월을 겨루는 것에 전혀 관심이 없다. 어쨌든 한국과는 관련되고 싶지 않다. 그것뿐이다. 유치한 논점을 잡는 것이 지겹다. 히로유키는 이런 것들을 이론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좋아한다. 나도 좀 더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지식을 늘려가고 있다. 아무리 민도가 낮다고 해도 한국의 소행은 묵과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결과적으로 일본이 최고인 이상은 그것을 솔직하게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결론일 것이다. 과연 히로유키라고 생각한다. 정말 그렇습니다. 인터넷 상에서는 한국 따위 상대하는 것도 시간 낭비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하지만 일본 언론은 꼭 한국 관련 기사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파푸아 뉴기니가 한국보다 더 위에 있을 수도 있겠다고 할까? 왜 파푸아가 나왔는지 잘 모르겠지만 한국이 일본보다 아래라고 하는 견해는 사실이니까 어쩔 수 없다. 한국의 GDP는 도쿄에조차 미치지 못한다. 일본보다 한국이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단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편들어주고 싶어하는 것이다. 모든 것에 있어서 일본의 발밑에도 미치지 못함은 분명하다. 함부로 시비를 걸어와서 정말 난처하다. 상대하기 싫은데 한국 쪽에서 온다. 파푸아를 언급하는 것은 파푸아 사람들에게 신뢰다. 파푸아 뉴기니가 더 위일지도 모른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디지털 사회로 빠르게 변하고 있는 세계적 흐름 속에서 아직도 90년대 디지털 환경을 즐기고 있는 일본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한국을 따라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피커TV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멋진 하루 보내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